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당신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스토아 철학으로 자신을 되찾는 여정. 당신이 당신을 억누르는 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을 끌어올리는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잠시 멈춰 깊게 숨을 쉬고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친구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감정적 줄다리기 속에 갇혀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길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던져진 구명줄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너무 사랑할 때, 너무 많이 줄 때,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에야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때가 바로 전환점, 당신 이야기의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아무도 미리 경고하지 않은 진실이지요. 오늘 저는 스토아 철학의 방식으로 명확하고 차분하며 약간의 엄격한 사랑을 담아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여정은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풍선 하나를 상상해보세요. 헬륨이 가득 찬 풍선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화려한 색상으로 생기 넘치고 활력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줄을 꽉 쥐면 쥘수록 풍선은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당신이 붙잡으려 애쓰는 바로 그것이 무거워집니다. 집착이 만드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숨을 막히게 하고 질식시키며 사랑을 압박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손을 살짝 느슨하게 하는 순간, 풍선을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하는 순간, 풍선은 하늘을 떠다니며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다가가고, 항상 증명하려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은 것의 부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때, 당신은 그들이 필요로 했음을 깨닫지 못했던 신선한 공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짓에 속아왔습니다. 친구들, 당신이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들이 당신을 더 사랑할 것이라는 거짓말. 당신이 마음을 다 쏟고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그들이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거짓말.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은 노력 없이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발밑의 땅을 기억하지 않고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까지 햇빛을 기억하지 않으며 당신의 존재가 추억이 되기 전까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려놓기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간을 되찾는 힘입니다. 알아요, 물러서는 건 무섭습니다. 연락을 끊는 건 모든 것을 걸고 도박하는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도박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함입니다. 너무 꽉 붙잡음으로써 말이죠. 스토아 철학자들, 이를테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적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 혼란에 더 큰 혼란으로 답하지 않고 거리감의 절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함으로, 힘으로,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든 없든 온전하다는 차분한 확신으로 대응합니다. 이건 그들을 쫓게 만들거나 감정을 조종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실 안에 흔들림 없이 단단히 서는 것, 당신의 부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드는 거리는 그들이 이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것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당신의 에너지 없이 살아가는 삶을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됐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내려놓는다. 세상에 당신이 더 이상 쫓지 않고 너무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유와 자존감을 향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1.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의 힘을 잃게 만든다.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잠시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누군가를 필요로 해서 온전함을 느끼고 충족감을 느끼고 인정받고 싶을 때 당신은 자신의 평온함의 열쇠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감정의 집주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을 잠갔다면 당신은 밖에서 떨면서 있게 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준 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 서서 세고 흔들리는 구명보트에 매달려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꽉 붙잡을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놓으면 가라앉을 거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해안이 바로 당신 뒤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 보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유가 단 한 번의 수영 거리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보트는 당신의 의존입니다. 그들의 인정, 사랑, 관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보트가 당신을 놓는 것보다 더 빨리 가라앉게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요,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만약 내가 연락을 멈추면 그들은 나를 잊을 거야. 내가 주기를 멈추면 그들은 떠나갈 거야. 그건 두려움이 당신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을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증명하고 매번 노력할수록 자신을 잃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잔인한 진실은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더 투명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외부 사건들은 아니다. 이를 깨닫고 당신은 힘을 찾을 것이다. 이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공간을 내어주는지를 포함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삶 속에서요. 그들을 당신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 때 당신은 자신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채움으로써 그들이 당신을 채워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은 그 흐름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기대하며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결코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당신은 힘을 되찾습니다.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당신의 가치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가능해 보인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그들이 당신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했죠. 하지만 그걸 다시 프로그래밍한다면요? 당신이 스스로 평온함의 원천이 된다면요?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요? 물러서는 처음 며칠, 당신의 마음은 비명을 지를 겁니다. 전화를 확인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라고, 한 번만 더 연락하라고. 두려움은 침묵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곳이죠. 게임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힘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 속에서 그들은 차이를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 관심, 인정의 부재를요. 그때 호기심이 스며들고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야?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내 힘을 되찾는다. 세상에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평온함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부재가 그들이 피했던 것을 느끼게 할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2. 당신의 부재는 공간을 만들 때까지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 하나를 벗겨낼 겁니다. 당신이 더 많이 존재할수록 그들이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들에게 부재를 느낄 기회를 주지 않는 한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간을 만들 때만 일어납니다. 진정한 공간, 분노나 게임이 아니라 자존감에서 비롯된 공간입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촛불 향기가 가득하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그 향이 기분 좋고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그 방에 충분히 오래 있으면 당신은 그 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당신의 끊임없는 존재가 바로 그렇게 됩니다.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항상 가진 것을 기억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질문들을 알아요. 내가 물러서면 그들은 그냥 떠나지 않을까?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를 잊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정상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것과 같다고 가르쳐온 세뇌의 산물이지요. 하지만 사실 사랑은 공간 속에서 꽃을 피우고 갈망은 거리 속에서 숨을 쉽니다. 당신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것을 갈망하죠.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하지만 그들은 노력 없이 얻은 것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메시지, 전화, 위로의 말들은 배경소음이 됩니다.
반복되는 노래처럼 그들은 듣기를 멈춥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주고 더 시끄럽게 외치며 주목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더 멀어집니다. 당신이 물러서고 공간을 만들 때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만드는 건 존재가 아니라 대비, 결여, 궁금함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당신의 끊임없는 위로 없이 자유롭게 떠돌 수 있는 공간이죠. 그 공간을 만드는 건 무섭죠.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고 안전망 없는 줄타기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전화를 확인하라고,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공간이 욕망이 싹트는 곳, 소중함이 살아나는 곳이라면요. 그들의 집 문 앞에 서서 날마다 문을 두드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두드리기를 멈춘 날, 그 침묵은 귀를 찌릅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는 거지? 내가 그들을 잃은 걸까? 그 궁금함은 호기심이 태어나는 곳이고, 호기심은 욕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간을 만드는 건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당신이 항상 그들을 위해 존재할 때 당신은 종종 자신에게는 부재합니다. 자신의 필요, 길, 가치를 잊게 되죠. 만약 당신이 배경 소음이 되기를 멈출 준비가 됐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공간을 만들었다. 세상에 당신이 물러서고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되찾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침묵이 당신의 가장 큰 선언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3. 침묵은 당신이 자신을 되찾을 때 더 크게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자신에게 속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정이 이끄는 곳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이 했던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힘이 있을 때만 말합니다. 자존감에서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침묵이어야 합니다. 새벽녘 고요한 호수를 상상해보세요. 물 표면은 거울처럼 잔잔하여 하늘을 완벽히 비춥니다. 그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고요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돌이 없다면 호수는 모든 것을 선명히 비춥니다. 그 호수가 당신의 마음, 당신이 자신을 되찾았을 때의 에너지입니다. 차분하고 집중되고 방해받지 않는 상태죠. 사람들은 혼란보다 잔잔한 물에 더 주목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잃은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속삭이는 걸 알아요.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나를 잊을 거야.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지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당신을 너무 많이 설명하고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다가가게 하는 덫에 가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경 쓴다고 증명하기 위해 침묵을 깨는 매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가라앉힙니다. 말은 너무 자주 하면 무게를 잃습니다. 침묵은 긴장감을 만들고 신비를 만들며 그들이 귀 기울이게 합니다. 당신은 침묵이 거리감, 상실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되찾았을 때 침묵은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게임을 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에너지를 공짜로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 위로, 끊임없는 존재의 부재를 느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어때야 하는지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되라. 그들의 가치를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그것을 살아내라. 당신의 침묵, 부재가 말하게 하라. 그때 그들은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는 거지? 영원히 잃은 걸까? 그 질문들은 당신의 말이 있던 공간에 메아리 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이 그 안에서 단단할 때만 말합니다. 전술이 아니라 진실일 때요. 당신이 전화를 확인하며 반응을 기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성장과 평온, 목적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내면의 힘을 반영합니다. 당신을 태양처럼 생각해보세요. 단단하고 빛나며 자신의 빛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은 누구를 쫓지 않습니다. 빛을 내고 세상은 스스로 조정합니다. 만약 당신의 침묵이 말하게 할 준비가 됐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내 침묵이 말한다. 세상에 당신이 자신의 중심을 찾았다고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자존감이 모든 것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4. 자존감은 즉시 역학을 바꾼다. 옳지 않다면 하지 말라. 진실하지 않다면 말하지 말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온함이 더 이상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바꾸는 조용한 힘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구걸하듯 구부리지 않을 때 에너지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라 주목받는 사람이 됩니다. 깨어진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반사된 이미지가 왜곡되어 당신은 고개를 기울이고 각도를 바꾸며 자신을 선명히 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 깨어진 거울은 타인의 인정에서 가치를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구부리고 빛을 흐리게 하며 그들이 원하는 충분한 버전에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정해도 이미지는 깨져 있습니다. 자존감을 선택할 때 당신은 깨진 거울에 맞추려 조정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새 거울을 찾습니다. 자존감은 당신의 에너지를 재조정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타협하거나 정직함을 애정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소리치거나 떠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고 똑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구부리기를 멈추면 그들은 떠날 거야. 조금 양보하지 않으면 완전히 잃을 거야. 하지만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내려놓음으로써 당신이 잃는 건 무엇일까? 그들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당신이 덜 되어야 하는 사람을 붙잡는 진짜 대가는 무엇일까? 우리가 주입받은 거짓은 타협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타협과 자신을 배신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침묵시키고 경계를 무시하고 빛을 흐리게 해서 누군가를 붙잡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선택할 때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소리치거나 떠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던 공간이 사라지고 고요함, 명확함, 자존감으로 대체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감정적 에너지를 너무 자유롭게 주고 항상 준비되어 있을 때 당신은 중심을 잃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그 에너지를 다시 모으며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여기가 내가 서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력적입니다. 만약 자존감이 역학을 바꿀 준비가 됐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자존감을 선택한다. 세상에 당신이 타인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타협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당신이 감정적으로 더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겁니다. 5. 당신이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 그들은 깨닫는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우리는 덜 통제할 수 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 중 가치 없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준비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 14시간 7일 준비되어 있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은쟁반에 올려 바치지 않을 때 그들은 변화를 느낍니다. 폭풍 속에서 우산을 들고 누군가를 위해 비를 막아주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날마다 당신은 그들이 알아차리길, 감사하길, 보답하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의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제공한 피난처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를 맞는 느낌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산을 접고 그들의 감정을 보호하기를 멈춘 날, 그들은 비를 느낍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인정받기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주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세게 사랑하면 그들이 바뀔 거라고. 하지만 감정적 준비는 감정적 연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고받지 않을 때 당신은 조용히 원망을 쌓고 지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외부 사건은 아니다. 당신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에게 감정을 자유롭게 줄 때 당신은 그들이 원할 때마다 켜고 끌 수 있는 수도꼭지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추고 당신의 감정적 준비가 얻어져야 한다고 결정하는 날, 그들은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의 마음을 벽 없는 요새로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들어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벽을 세웁니다. 사랑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란을 막기 위해서요. 갑자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 요새는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공공공원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누구나 왕이나 여왕을 만날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알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들을 잃을 거야.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음으로써 당신이 얻은 게 뭔가요? 그것이 당신을 더 가깝게 했나요? 아니면 더 외롭게 했나요?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 깨닫습니다.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되찾은 공간을 느낍니다. 그들의 빈 공간을 채우던 당신의 에너지가 있던 곳을요. 감정적 독립을 선택할 때 당신은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의무가 아니라요. 만약 당신이 비 올 때만 나타나는 사람을 위해 피난처가 되기를 멈출 준비가 됐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감정적 독립을 선택한다. 세상에 당신이 일관되지 않은 것에 더 이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호기심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아볼 겁니다. 6.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호기심이 태어난다. 말하고 웃는 사람보다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이 더 두렵다.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고요함은 비어있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을 동반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 고요함 속에 단단히 서서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호기심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왜 더 이상 그들의 세상을 맴돌지 않는지, 왜 그들이 당연히 여겼던 에너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방에 항상 똑딱거리는 시계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멈춘 날 침묵은 귀를 찌릅니다. 당신이 고요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다가가기, 설명하기, 쫓기를 멈출 때 당신이 남긴 빈 공간은 시끄럽고 주목할 만하며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마음속의 두려움을 알아요. 내가 고요하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그 두려움은 당신을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설명하는 순환 속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두려움은 침묵을 싫어하고 소음을 원하며 당신이 그들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빈 공간을 채우길 원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호기심이 태어나는 곳이고 호기심은 욕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떤 항구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유리하지 않다. 당신이 계속 움직이고 그들의 바람에 맞춰 돛을 조정하려 할 때 당신은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고정하고 진실 안에 단단히 서 있을 때 바람은 당신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다가가고 나타났을 때 당신은 호기심이 숨쉴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물러서고 그들의 세상을 맴돌기를 멈췄을 때 당신이 만든 공간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미스터리를 싫어하고 답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말합니다. 너의 관심 없이도 나는 온전하다. 그것이 그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침묵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에너지, 확신, 차분한 자신감입니다. 고요함을 깨고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이 거기 있음을 상기시키려는 유혹이 강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침묵을 채우는 게 지금까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줬나요? 그들을 더 가깝게 했나요? 아니면 더 지치게 했나요? 호기심은 당신이 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질문들이 시작될 때 태어납니다. 당신을 등대처럼 생각해보세요. 해안에 우뚝 서서 배를 쫓거나 소리치지 않고 그저 빛을 냅니다. 배들은 그쪽으로 방향을 조정합니다. 당신은 이제 등대입니다. 길을 안내하지만 쫓지 않고 빛을 내지만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요. 만약 당신이 호기심이 제 역할을 하게 할 준비가 됐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고요해졌다. 세상에 당신이 쫓기, 침묵을 채우기를 멈췄다고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성장이 그들이 느끼는 진정한 거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7. 성장은 그들이 느끼는 진정한 거리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하기를 멈추면 그들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은 거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물리적으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넘어 성장할 때 일어납니다. 그들이 느끼는 거리는 메시지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과거의 당신과 새로운 당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것을 견뎌냈던 과거의 당신은 그들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은 그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산기슭에 함께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나란히 걷지만 시간이 지나며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불려 올라갑니다. 그들은 산기슭에 편안히 머물며 당신이 올라가는 걸 봅니다. 거리가 점점 멀어질 때 그들은 진정한 상실을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알던 당신 버전에 대한 접근의 상실을요. 당신의 두려움을 알아요. 내가 성장하면 그들은 나를 잊을 거야. 나 자신에 집중하면 그들은 떠날 거야. 그 두려움은 당신을 산기슭에 묶어두고 그들의 관심을 잃지 않기 위해 당신의 진화를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성장이 그들을 겁나게 해서 떠나게 한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속한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오르거나 적어도 그 등반을 존중할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을 막는 장애물은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막는 것은 길이 된다. 당신이 자신에 집중할 때 느끼는 저항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익숙한 틀, 과거의 버전,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받아들였던 역학에서 끌어냅니다. 당신의 성장은 당신과 그들 사이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그들은 즉시 답하고 쫓던 사람을 찾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버전을 넘어 성장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있던 조용한 공간에서 그들은 변화를 느낍니다. 즉시일 수도 있고 당신이 새로운 습관, 평온, 힘을 쌓아가며 점차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울타리 없는 정원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원할 때마다 방문의 꽃을 따고 그늘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벽을 세웠습니다. 다른 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꾸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자신의 자리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느끼는 거리입니다. 만약 당신의 성장이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거리가 될 준비가 됐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성장을 선택했다. 세상에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고 기다리거나 멈추지 않는다고 알려주세요.